오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문의 주신 시청자님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선 입이 마르고 혀가 아픈 증상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은 침이 부족해서 생기는 구강 건조증인데요. 이런 구강 건조증이 오래 또 심해지다 보면 혀가 따갑고 아픈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는 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시청자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시는 건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면 혀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화끈거리면서 열이 나게 되고요. 혀가 따갑고 아프시게 되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혀가 따갑다, 혀 끝이 아프고 혀 가장자리가 쓰리고 아프다, 혀가 쎄하면서 아프다, 혀가 욱신거리고 아프다, 혀가 쪼이면서 아프다, 혀가 이에 쓸려서 아프다 등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자결감과 통증은 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혀뿐만 아니라 입술, 입천장, 목구멍 안쪽까지 구강 점막 전부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들은 우리 시청자님처럼 갱년기에 열이 오르는 증상이 있을 때 더욱더 심해지시고요. 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든지 우울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 혀 통증과 자결감이 더욱더 악화되는 요인이 됩니다. 또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은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게 되시는데요. 매운 것이나 짠 것, 신과일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혀가 훨씬 더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것은 못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게 심해지다 보면 맹물이나 맨밥을만 드셔도 혀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결국은 식사를 못하게 되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각 이상도 생기게 되는데요. 맛을 잘 모르겠다, 맛을 잘 모르게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입이 쓰다, 또 이빨 사이에서 짠물이 나온다라는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혀에서 쇠맛이 난다, 금속성 맛이 난다, 혀에서 피맛이 난다, 이렇게 이상한 맛을 느껴지시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은 시청자님 증상에 빗대서 봤을 때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생각이 된다. 그와 함께 통증을 비롯한 미각 이상 그리고 우울감,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증상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혀 상태를 보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우소영 원장님, 실제로 환자분들의 혀 상태를 딱 봤을 때 증상적인 측면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나요? 네, 혀를 보면 이분의 혀가 아픈 혀인지 안 아픈 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는 혀를 치료할 때 혀를 자세히 진찰해서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와 또 혀가 아픈 증상이 생긴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의 혀를 진찰해 보면 진액이 부족해서 침이 말라서 구강 건조증이 생겨 있으신 혀들도 있고요. 또 순환이 안 되고 담이 쌓여서 백태가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혓바닥이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혀 끝에 하얗게 혓바늘이 돋아 있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혀 상태를 보고 이제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진찰하는 진찰 방법을 설진이라고 하고요. 이 설진 결과와 진맥 결과를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한약 치료와 침치료, 약침 치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한방 치료에 대한 그 치료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입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혀가 아파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혀의 상태를 통해 가지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또 구강 자결 증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그런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 이렇게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잘 생기고요. 입이 건조한 구강 건조증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요. 이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도 혀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요.
또 위산이 역류되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도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잘 생기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나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도 이 혀가 아픈 혀 통증,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잘 생기시고요. 또 특이하게 환자분들이 뭐 스케일링이나 임플란트나 아니면 보철 같은 치과 치료를 하고 나신 이후에 혀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하신 다음에 혀가 아프니까 혹시 치과 치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치과 치료 자체가 문제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촉발 요인일 뿐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치과 치료입니다. 또 아연과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혀가 아픈 분들도 계시니까요. 혀가 아픈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아연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제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좀 더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초조하고 불안하다, 심신이 뭐 지치고 활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심리적인 증상을 호소해 주셨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구강 자결감과 함께 심리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 이 혀가 아프기 이전에도 불면증이나 뭐 우울증, 불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한동안 잠을 못 주무신 다음에 입이 마르면서 혀가 아픈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의 30%에서 50%, 많게는 80%까지도 이 수면장애나 불안증, 우울증이 있다고 할 만큼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환자분들 말씀드려봐도요. 잠을 좀 푹 잔 날은 그 다음날 좀 혀가 괜찮은데 잠을 못 자고 좀 설친 날은 그 다음날 훨씬 더 혀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혀를 치료할 때 이런 불면증이나 불안증, 우울증 치료도 같이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도 있으시고 또 얼굴로 열이 올라오시고 불안, 초조한 마음이나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이 있으신 환자분들 중에 혀가 좀 이렇게 아프고 이상한 느낌이 들고 미각장애가 시작되셨다면 가까운 구강내과나 한의원에 들르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머리나 손, 목소리 등 다양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머리 떨림 증상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본태성 떨림 이게 떠는 증상으로는 이제 손을 떠는 수전증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요. 한의원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머리를 떠는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챗머리 떤다, 뭐 챗머리 흔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내가 머리를 일부러 흔드는 것이 아닌데 저절로 머리가 흔들고 또 내가 머리를 떨지 말아야지, 머리를 흔들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긴장을 하면 더욱더 머리가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머리 떨림도 이제 오늘 강민구 원장님이 발표해 주신 본태성 진전에 해당하는 병인데요. 이런 분들을 진찰을 해보면 몇 가지 원인으로 추려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열이 차게 되고요. 간에 열이 심해지면 이렇게 머리가 떨리는 증상이 또 생겨나고요. 두 번째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고 좀 아프고 화병 증상이 있으신 분들, 심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이 머리 떨림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요. 또 세 번째는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 목에 관련된 근육들이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머리가 떨지 않고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의 근육이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 머리 떨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간의 열, 또 심장의 열뿐만 아니라 이 목의 근육이나 이 경추의 문제까지도 같이 치료하신다면 머리 떨림 그 증상을 잘 치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